광양 섬진강변에 매화가 만발했지만 인근 주민들은 울상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째 꽃축제가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공천이 당선이라는 인식 속에 입지자들은 넘쳐나지만 반성과 쇄신 요구에 적지 않은 공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전남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은 단독 후보가 유력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후보 경선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위기의 지방대 현주소와 대책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올해도 학령 인구 감소와 중퇴 학생 증가로 지방대의 신입생 충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금 광양 매화마을에서는 하얀 백매화가 만개해 봄을 알리고 있는데요. 올해로 3년째 매화축제가 취소되면서 인근 매실 농가와 상인들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마치 새하얀 물감을 찍어놓은 듯 백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본격적인 봄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매화나무가 알록달록한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든 상춘객들도 봄 분위기에 취했습니다. 연 앞에 강이 흐르고 분위기가 너무 좋고 생기가 있는 마을이다. 하지만 매화마을 상인들의 표정은 그리 밝진 않습니다.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광양 매화축제가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인근 상가와 매실 농가들은 축제가 취소된 근래 들어 방문객이 확연히 감소해 경제적 타격이 상당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처음꽃이라 사람들이 봄을 찾아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판매가 잘 되는 편인데 그동안 안 열려가지고 엄청 힘들었는데. 광양시는 오미크론발 확산세에 따라 축제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매화마을 일원에 방역 게이트를 설치하고 상춘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집중 소독하는 등 다양한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루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광양 매화축제뿐만 아니라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와 구례 산수유 축제 등 올해도 전국 꽃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 확산세에 올해는 축제가 열릴까 기대했던 지역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여수 웅천 소호간 해상교량이 오는 5월 임시 개통될 예정인 가운데 여수시가 소호 중림간 도로 개설 공사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교량 상판 10m 구간과 도로 포장, 가로등 설치 등 일부 공정만 남겨둔 웅천 소호간 도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으며 5월 임시 개통과 7월 완공을 앞두고 남아있는 공사의 안전한 마무리를 당부했습니다. 여수시는 또 현재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기본계획 용역을 앞두고 있는 소호 중림간 도로까지 완공되는 오는 2027년이면 웅천에서 시청, 도원 사거리로 연결되는 도심권 경목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며 차질 없는 공사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 참여연대가 포스코의 광양 지역 상생협력 협의회에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광양 참여연대는 최근 지주회사로 전환한 포스코 그룹이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와 미래기술연구원의 본사 소재지를 모두 포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는 철저히 소외되고 무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포스코 그룹이 강조해온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협력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소통을 기반으로 가능하다며 광양 지역 상생협력협의회에 적극 참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와 광양시의회, 광양상위 관계자들은 오늘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을 만나 최근 발표한 지역 상생 협력 촉구 성명서를 전달하고 포스코 본사의 광양 이전과 광양제철소 내 구매팀 신설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해석되는 민주당에선 출마 러쉬가 잇따를 만큼 출마를 예정지은 인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반성과 쇄신의 모습도 보여줘야 하고 공천 과정에서 잡음도 일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광주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 공모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눈치 싸움을 벌이던 입지자들도 하나둘씩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광주 전남의 특성상 많은 입지자들이 민주당 간판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공천 경쟁률이 광주가 7대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시정을 이루어 나가되 광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좀 아울러서 광주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혁신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지 않는가. 대선 패배로 내용을 겪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쇄신이라는 과제를 완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정치 신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청년과 여성의 공천 비율을 높이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인적 쇄신안으로 내놓은 청년 여성 선거구 지정을 놓고 비민주적 방식이라는 반발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대위 출범으로 지방선거와 관련된 약속들이 지켜질지 시계제로가 된 상황이고 복당파들까지 지방선거에 가세한다면 공천 파열음은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주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공천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확실하게 지역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인물은 많지만 참신한 인물이 보이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관성과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역민들의 신뢰도 하락과 함께 차후에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에서도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처럼 이제 지방선거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정당의 모습이 과거와 사뭇 다르기도 합니다. 전남도지사 후보군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김영록 현 지사 단독 출마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입지자들이 속속 전남지사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어 분주한 모습인데요.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남지사 하마평에 올랐던 현역 국회의원은 4-5명. 김승남 도당위원장을 포함해 서삼석 의원 등의 출마가 거론돼 왔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시 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사퇴기한은 지난 12일. 그런데 전남 지역 10명의 의원이 모두 지역위원장을 유지해 사실상 전남지사 출마를 접은 셈입니다. 대선에서 승리를 했다 그러면 조금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사퇴를 하고 출마하는 부분이 좀 신중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김영록 현 전남지사가 단독으로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1.44%의 대선 득표율을 기록한 국민의힘. 보수 정당으로는 역대 최다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4년 전에는 전남지사 후보조차 내지 못했지만 이번 선거에는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이낙연 후보에게 패했던 이중효 영암무안신안 당협위원장이 가장 먼저 전남지사 재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혀온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도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남에서 처음으로 보수정당의 전남지사 공천 경쟁이 벌어질지가 관심입니다. 시도 후보는 중앙당에 등록하고 중앙당에서 관리해요. 다음 당규상에도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다음 주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경선 방식과 일정 등을 확정하기로 하는 등 6일 지방선거 준비는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김종철 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여수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오늘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안의 중심 도시였던 여수가 인구 감소와 경제 위축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폭넓은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여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장은 이어 여수와 순천, 광양과 고흥을 통합한 이순신 특례시를 만들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유치와 해양 관광산업 육성, 구도심 활성화 정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본격화하면서 자치단체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도의원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에 따르면 순천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던 오학은 도의원이 지난 15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의장이 승인하면서 사직 처리됐습니다. 또 화순군수 선거에 출마할 구복규 도의회 부의장과 문행주 도의원, 곡성 군수에 출마하는 이상철 도의원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양시 선관위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광양시청 공무원을 대통령 선거당일 개표 사무원으로 참여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양시청 소속 공무원 A팀장이 자가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의심되는 상황인데도 대체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9일 대통령 선거 당일 광양 실내체육관 개표 현장에 개표 사무원으로 투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노조 자유 게시판에는 개표 사무원들의 추가 감염 우려 등을 제기하며 광양시와 광양시 선관위의 졸속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비난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광양시청 A팀장은 선거 다음 날인 지난 10일 PCR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됐다가 최근 해제됐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올해도 지방대 신입생 충원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신입생 미달만큼 큰 문제는 중도 이탈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MBC는 이런 지방대 위기의 현 주소와 대책에 대한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지방대 위기의 현 주소를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을 맞아 개강한 캠퍼스의 거리. 코로나19 장기화로 2년 가까이 대면과 비대면 수업이 병행됐고 지난해에 이어 신입생 숫자까지 줄면서 활기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거의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가려고 거의 윗지방 쪽에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지방대학 지방대학 약간 미달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 좀 아쉽게 생각하고 학교 측에서 그냥 대책을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신입생이 많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도 좀 대학 충원 미달 같은 그런 일 때문에 좀 신입생이 많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서는 10개 학과에서 35명이, 순천대에서는 23개 학과에서 143명이 등록하지 않으면서 학령 인구 감소의 충격파는 이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도 이탈한 학생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대학으로 옮기는 등 입학한 학교를 떠나고 있는데 장래는 더 어둡습니다.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숫자는 26만 5천 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대학 모집 인원이 53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20년 내에 대학 정원을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이대로 두면 2040년에는 지금의 대학 입학자 수의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바꿔 말하면 이제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에 전부 문을 닫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대책을 좀 미리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해에 이어 신입생 미달에 중도 이탈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오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5도가량 떨어졌는데요.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여수 8에서 11도, 순천 9에서 13도, 광양 8에서 11도, 고흥 8에서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8에서 14도, 목포는 8에서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2에서 3.5m, 먼바다에서 2에서 6m로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뒤 토요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다시 내리니까요. 토요일까지는 우산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올해부터 여수의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여수시는 관내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입학생 2,4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 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도 하반기에 추경 예산을 편성해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양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세풍습지를 보호하고 송전탑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풍발전협의회와 광양만 녹색연합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광양시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멸종위기 보호종들의 서식지인 광양만 세풍습지에 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송전탑 건설을 허가해줬다고 비판했습니다.